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금세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톡스타 오늘 2부에서 세 분의 훈남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1부에서 퀴즈 제가 내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퀴즈도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 역시나 오늘도 제가 힌트 드릴게요. 퀴즈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퀴즈 화면으로 공개해 주세요. 자, 오늘의 퀴즈였죠. 어떤 종목이 호재로 주가가 상승할 때 연관성 있는 다른 종목도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순환매, 2번 공매도, 3번 선취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제 힌트 듣고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면 더욱더 정답에 가까워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연관성 있는 다른 종목. 연관성이 있으려면은 뭔가 좀 돌고 돌아서 계속 돌아야겠죠. 돌고 돌아서 이 보기 중에 돌고 도는 것과 비슷한 그런 정답이 숨어 있으니까요. 숫자를 잘 골라서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하나니까요. 지금 바로 정답, 느낌이 왔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잠시 뒤에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힘드니까요. 여러분들 퀴즈 꼭 맞추시고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타가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 스타분들의 톡방에서 아주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에서 그리고 저희가 많은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요. 2부에서도 역시나 별톡방 통해서 우선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계시는지 카톡방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톡방 나와주세요.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 고길동님께서 오셨네요. 고길동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고길동님 처음 뵙는 분인데요. 자,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볼게요. 꼬꼬님께서 오늘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동화님께서도 오늘도 많이 도움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MC님이 제 아이디 불러주셔서 심쿵쿵 했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동화님 그래도 몸 생각하셔야죠. 제가 아무리 동화님 불러드려도 심장을 잘 생각하시면서 조금만 심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이름도 보겠습니다. 힘을 네오님께서 리치스타님 GS건설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GS건설 오늘도 올랐죠? 잠시 뒤에 아마 리치스타께서 답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린망고님께서 오랜만이에요. 이쁜 민재님 해주셨어요. 그린망고님 반갑습니다. 화요일마다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리치스타와 스나이퍼스타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파이더스타죠. 스파이더스타와 리치스타 지금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썰통 시작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에만 투자하고 해외 경제 시황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리치스타입니다. 스파이더 차트로 추세의 맥점을 잡는다. 차트 분석의 최강자 스파이더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솔톡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오늘 하루가 참 약간 길죠. 긴 이유가 지금 미국이 환율 조약 꼭 지정할 거면 중국은 지정하고 빠빠이 하지. 예, 계속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척하고 주초에는 환율 조약 꼭 지정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또 발표할 당시 되니까 또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많은 불확실성을 좀 계속 제시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은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급등을 했죠. 자,
근데 그동안 2주 동안 참 많이 제가 솔톡이 지난주 쉬었고요. 2주 동안 참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지수가 우리 그 솔톡에서 스파이더 스타님 특히 좀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이 방송이 좀 도움되셨다 이런 분들이 얘기가 많아가지고 오늘 이 방송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이 썰톡은요, 각 주제, 시장 이슈와 종목 이슈로 나눠가지고 주제별로 좀 토론을 해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유망한 종목을 찾아보거나 시장 지수 대응 방법을 좀 제시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오늘 또 두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른쪽에는 항상 다시 자리가 바뀌었나요? 네. 오른쪽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제 오른쪽에는 스파이더 스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는 리치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스파이더 스타님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며칠 전에 생일이었습니다. 이틀입니다, 이틀. 이틀 전에. 죄송합니다. 생일을 몰라봤네요. 오늘 많이 맞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께서 한 2주 동안 어떻게 좀 시장 대응하셨는지, 참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많이. 그때 어떻게 좀 대응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좀 하방 쪽으로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쪽은 매도 쪽 위주로 좀 많이 공략을 좀 했었고요. 근데 원체 낙폭이 좀 커서 좀 반등을 좀 생각하고 매수 쪽으로도 대응한 적도 있었는데 일단은 뭐 시장이 원체 좀 안 좋다 보니까 주식보다는 파생 상품 쪽으로 좀 많이 좀 투자를 좀 하는 편이었고 저희 이제 방송을 보시는 무료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좀 많이 좀 치중해서 그렇게 좀 지내 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하방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사실 하방 대응은 주식으로 하방 대응하기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 이런 걸로 하방 대응을 좀 많이 하신 게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제 뉴스 보니까요. 오늘 우리나라도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말만 하지 말고 좀 알아보기만 하지 말고 좀 실제로 좀 제도로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치스타님 2주 동안 좀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변동수도 많아졌고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러다가 다시 2000 제자리에 다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시장 대응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톡방 분위기와 함께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톡방에서도 그리고 방송 중에서도 항상 지수가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옵션 만기 때까지 워낙 누적된 외국인과 기관의 하방 쪽에 누적된 포지션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종목 추천을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주에도 안 하고 전전주에도 안 하고. 하긴 종목 추천이 좀 줄었었어요. 네. 보니까. 안 한 이유가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분간 하방 쪽으로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좀 너무 과하게 떨어지진 않았나 이런 모양새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아예 주식 종목을 2주 동안 아예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말고 주식 쪽으로 조금 비중을 투자하기보다는 해외 선물 쪽으로 해외 선물 뭐 나스닥이나 S&P 이쪽 아래 포지션을 조금 많이 노려봤던 그런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하방 떨어졌을 때도 공략이 가능한 수익이 다 가능한 그런 상품들 다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떨어지면 그냥 하염없이 보고만 있거든요. 어쩔 수 없죠. 감상을 그런 게 아니고 대응을 해야죠. 감상은 안 됩니다.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그 대응을 하실 때 꼭 주식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지만 다른 방법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요. 우리 스파이더 스타님 그다음 리치 스타님 톡방에 엘로우 톡방이죠. 엘로우 톡방 제 배경에 엘로우죠. 엘로우 톡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많이 좀 문의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안 좋은데 오늘 뭐 코스닥은 반등했습니다만은 내일 또 운명의 날일 수도 있어요. 내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한 주에 꼭 빨리빨리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좀 시장이 좀 앞으로 좀 될 건지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좀 이슈 중에 좀 많이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좀 알아보긴 했는데 한번 스파이더 스타님, 리치 스타님하고 한번 얘기 좀 나눠보고 싶어서요. 오늘 시장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 자, 오늘 시장 이슈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과연 오늘 시장 이슈. 자, 과연 코스닥, 코스피 바닥은 나왔는지 이게 진바닥이냐? 이 부분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바닥 나오면 뭐하냐, 내 종목 계속 떨어지는데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먼저 바닥이냐 아니냐부터 지수만 잡아보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스파이더스타님, 자, 과연 이 지수 지금 바닥에 왔을까요? 어떤 분들은 뭐 2,000까지 간다. 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모 방송, 이 서울경제 TV 말고 다른 데서는 뭐 주구장창 뭐 오른다 하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어떤 분도 1,700까지 간다. 이런 얘기 하네요. 예, 뭐 그분이 언제부터 떨어진다고 했는지 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 여튼 간에 1,700 얘기도 있고 코스닥도 700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스파이더스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수에서? 일단 저는 좀 더 그러니까 단기적인 반등은 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낙폭이 원체 좀 컸기 때문에 그 지수 자체가 이렇게 또 낙폭이 클 때는 또 급등으로 또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반등이 오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추세로 전환을 해서 이제 추세가 상방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중요한 심리선들을 돌파를 하고 어떤 이평선들을 완벽히 돌파해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추세가 완전히 돌아서는 게 아닌가.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짝 반등해가지고 뭐 윗꼬리를 달거나 아니면 뭐 살짝 꼬리를 달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뭐 안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에 이제 저희가 2230포인트를 저희가 지지를 받을 때 이 자리가 무너지면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관망 자세로 보시되 만약 이 자리가 2230포인트가 깨졌을 경우에 폭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깨질 경우에 2080포인트까지도 빠질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2080포인트. 예, 드렸었는데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2230포인트가 2011년도에 지금 지지 자리였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때 지지 맞을 곳에서 지지 맞고 반등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가 만약 무너질 경우서 아래쪽에 뭐 지금 1180포인트도 지지가 있었지만 이 자리가 만약 무너질 경우에 2080포인트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저는 단기적인 반등은 오겠으나 이 자리가 과연 다시 뭐 와준다고 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좀 좋은 주식들을 많이 선별을 해서 들어가 볼 수 있겠으나 지금은 좀 아직까지는 아래쪽에 좀 공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직은 좀 들어가기 좀 위험하다. 단기 반등은 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저희가 좀 봤을 때는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사실 일봉으로 코스피를 봤을 때는 이틀 전 급반등 나왔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들어와서 또 다 음봉 맞았어요. 또. 그렇죠. 그림이 순식간에 또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지금 뭐 캔들 매매 기법을 좀 뭐 책에서도 많이 있고 뭐 요즘에는 뭐 기술적 분석도 원체 잘 하시니까. 근데 지금 모양 자체가 잉태형이에요. 잉태형. 네, 잉태형인데 지금 이런 잉태형이 나왔을 때 이제 상승 반전의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잉태형 나왔는데 상승 전환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 잉태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상승 잉태 확인형이라고 잉태형 이거 자체는 잉태형인데 이렇게 음봉 자체가 조그만 봉 자체를 감싸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어떤 이제 여자가 아기를 잉태했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아기를 이제 임신했다. 그래서 이제 ing태형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지금 위쪽에 고점 라인 자체가 돌파가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위쪽에 이 자리죠. 이 자리가 175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양봉이 하나 뜨게 되면 이거를 잉태 확인형이라 그래요. 저기서 이제 양봉이 하나 더 나와주면 그렇죠. 잉태한 걸 확인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환이 이제 신호가 나왔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 이제 이거를 잉태 확인형이라고 하는데 이랬을 때는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생기면서 위쪽으로 순간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 갭을 메꾸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위쪽에는 어차피 저항선이 2230포인트의 저항이 강하게 저항선이 있으니까 만약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22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쑥 올라가겠습니다만 만약 이 자리를 위쪽으로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만약에 깨고 내려가 버린다면 이거는 2080포인트까지 그냥 폭락입니다. 더 그림이 안 좋아지네. 그렇죠.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서 지금 이게 단순히 잉태형이 나왔으니 지금 이거를 상승으로 전환으로 신호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자체에서 잉태 확인형이 나온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반대로 아래쪽으로 빠졌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쪽에 저희가 이제
이 매물대 5년 동안 박스를 쳤던 이 하단의 매물대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알고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소극적인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18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없겠죠?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그 1800 이하신 분이 그래도 일리는 좀 있다. 만약에 저 자리까지 온다고 한다면 이제 심리적으로 많은 어떤 이제 물량이 들어오겠죠. 이 자리에선 한번 싸워볼 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심리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 자리는 지지가 세니 안 깰 거다라는 어떤 그 의견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좀 안심하는 어떤 뭐 개미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일단은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못 사실 것 같아요. 그 1800 됐을 때는. 의외로 많이 살 것 같습니다. 저 볼 때는 이미 다 물려가셔. 그렇죠. 살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쪽에 사서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일정상 봤을 때도 사실 내일 당장 그러니까 지금 폭탄이 하나 있는데 이 폭탄을 끄느냐 아니면 이 폭탄을 터트리느냐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시간 싸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이제 미국이 오늘 밤에 뭐 환율조약국 지정했는데 중국이 만약 지정 안 됐다. 그럼 내일 좀 와 이러면서 박수 치면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지정했다. 그러면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만 그러니까 제하더라도 또 11월 6일에 또 중간 선거가 있어요. 또 그래서 일단 앞으로 좀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아주 빠르게 오르기에는 사실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그런 견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벤트도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리치스타님, 네. 이제 좀 시장이 이제 다음 주 뭐 의사락도 나오고 하는데 일정상으로 봤을 때 뭐 이번 주 일정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나는. 근데 맞죠. 다만 그래도 실적 발표 시즌이라 미국 실적 발표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근데 미국장이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장이 안 가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안 올라가는 네. 디커플링. 네, 뭐 디커플링에 대해서 상당히 몇 달 전부터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많이 이번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연 이번에 이제 지수 바닥이 좀 나았다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 스파이더스타님처럼 아직까지는 좀 확인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보시는지 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제가 이번 이슈 시장 이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현재 증시 상황에서는 섣불리 국내 증시가 바닥이다 또는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예측한 것 자체가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바닥인 거를 어느 누가 정확하게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네. 바닥이라고 얘기하고 코스닥 150 했다가 이번 주에 푹 나왔는데 다행히 그게 제가 ETF를 추천드렸는데 이게 선택이 안 됐어요. 네네. 다른 HLB가 선택이 되면서 HLB는 급등을 했거든요. 의외로 좀 저는 쉽게 빠져나갔는데 일단 저는 뭐 그랬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닥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닥과 많이 가까워지진 않았냐. 더 제가 바라본 라인은 여기서 최하 많이 떨어져도 2080에 아주 강한 지지대가 있죠. 그래서 매물의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2080 라인은 깨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2080에 가까워질수록 바닥이지 않을까. 차이가 좀 있는 게 네. 2080 스파이더 사인이 그 언저리잖아요. 스파이더 사인인데. 근데 저희 그 지지 라인은 같은데 스파이더 스타님은 깨질 확률이 조금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거고 리치다님은 저는 깨기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저도 한번 코스피 종합 차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일단은 제가 그래도 지금 이 바닥하고 많이 근접해 있다는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이 차트에 보시면은 추세선이 저 아래에서 더 올라온 추세선이 있습니다. 보시면 채널대 추세선. 네, 채널대 추세선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구간이죠. 얼마 전에 폭락한 이 구간. 그렇죠? 이 구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확하게 추세선에 맞물려 가지고 여기를 이탈을 시키지는 않았죠. 붕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이 꼬리들이 다 여기에 맞물려 있죠. 걸려 있는. 네,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여기도 이탈하는 적이 아주 가끔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죠? 이 자리. 하지만은 빠르게 깨고 빠르게 올라온 자리는 이걸 깼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 휩소라는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네. 휩소라는 구간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지금 이 자리를 깬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다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휩소가 터진다 하더라도 2080까지는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 휩소의 꼬리를 계산해 본 결과가 거의 2080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 아닌지 이거를 따지기보다는 지금이 바닥과 많이 가까워져 있다는 걸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침에
스파이더 스타님 또 뭐 1800까지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고, 김본스타님이 뭐 어떤 전문가들 또 뭐 이제 막 1800까지 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글쎄요, 1800까지 가기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 전 사실 지난주 반대할 줄 알고. 너무 강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당연히 주식이 빠질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워낙 포지션 자체가 외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하방으로 너무 많이 물려 있었고, 마찬가지로 미국도 옵션 만기였거든요. 제가 약간 섣불렀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현선물의 트래킹 에러. 갭 차이가 엄청 났거든요. 우리나라는 현선물에 대해 트래킹 에러가 많이 나진 않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갭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가 바닥과 많이 가까운 쪽이고, 만약에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만약에,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는 주식을 아예 신규 종목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김몬스타님도 알고 스파이더 스파이님도 알겠지만은 저는 2주 동안 추석이 끝나고 2주 동안 아예 종목을 추천을 단 한 개도 안 했습니다. 무료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옵션 만기가 끝나면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어느 정도의 하락장은 폭락까지는 예측을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의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정도까지는 현금을 보유하는 게 결국에 수익인 거죠. 지금 들고 있었으면 손절 아니면 물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식을 주구장창 들고 있는 건 좋지가 않죠. 딱 자기가 정해놓은 손절가 또는 전문가가 정해놓은 손절가, 저 같은 경우는 손절을 7%에서 한 10%대 정도로 잡아놓고 손절시키고 다음 포지션에서 한 30%에서 50%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대응하면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이 그래도 바닥과는 많이 가까운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래로 약간 깬다 하더라도 2080 정도에서는 강한 지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의견 좀 비슷하신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수의 대응 전략이 약간씩 좀 틀려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종목 대응, 오늘 종목 이슈도 또 가지고 나온 게 있으니까 이런 종목 이슈도 보시면 아마 조금 더 대응할 때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실 전문 용어가 아까 휩소라는 얘기가 나왔죠. 휩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거 퀴즈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가요? 네, 이런 거 퀴즈, 다음 퀴즈는 휩소인가요? 휩소로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정답을 미리 얘기했네요. 네. 스파이더사님 골드 무슨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다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골드요? 네. 골드 얘기 지금 바로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골드 관련해서 해외 선물 골드 말씀하신 거죠? 금. 네. 골드 한번 차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골드 쪽은 지금 저희가 이제 이쪽에 저희 차트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일목균형표를 잠깐 여기다 좀 넣어보면, 저희가 일목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일목을 통해서? 예, 근데 이제 구름대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이 구름대, 그 다음에 61일평을 돌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배열로 좀 바뀌고 있고, 사실 지금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박스를 좀 쳤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돌파를 지금 하는 모습이고, 위쪽에 지금 120일 2평을 지금 다 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 매물대 저항이 있는 1253포인트까지. 골드 쪽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박스를 칠 때 당시에 1200포인트 부근에서 저희가 매수 신호를 제가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갖고 있는데 뭐라고 드렸냐면, 많이 행보를 칠 거다. 그래서 많이 위아래로 흔들 건데, 이거를 버티면, 이거를 좀 버티고 위쪽을 돌파, 1200포인트, 1200. 구름대 막 돌파했네요. 그렇죠. 이제 구름대를 돌파하고 제가 봤을 때 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250포인트까지는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들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눌림이 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물대 이제 키스마크라고 하는 이 이제 매물대 지지 자리를 지지만 받아준다면, 추세는 예쁘게 아마 저는 상방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골드 같은 경우는 단타 쪽은 지금은 매도보다는 아래쪽으로 눌렸을 때 매수 쪽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현명한 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골드 쪽은 1250포인트, 1252포인트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드 쪽은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골드가 상승 추세를 살짝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두 가지 갈래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골드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지수가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골드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두 번째는 또 그 반대 해석도 가능해요. 달러가 강해져서 골드가 밀렸는데
다시 골드가 올라왔던 건 달러가 약해진다는 얘기가 달러가 약해지면 다시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 지금 사실 달러가 강하면서 사실 위안화 밀리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골드가 상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국내 주식하고도 연관이 잘 돼 있으니까요. 반드시 꼭 이렇게 우리 톡방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 이슈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 이제 시장 도대체 지수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니까 그럼 우리 종목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슈. 그럼 종목 어쩌란 얘기냐 도대체 종목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볼 종목 이슈는요. 지수 급락 상황에서 신규 매수해 볼 만한 섹터,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네, 급락 상황에서 지금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섹터나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 그다음 두 번째는요.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시즌. 그렇죠. 실적 시즌 하고 있죠, 지금. 실적 우량 종목 베스트는 과연 어떤 게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목을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이제 그런 이슈인데요. 먼저 첫 번째, 자, 지수 급락상에서 신규 매수해본 섹터나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우리 스파이더 상이 한번 계속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은 지금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뭐 많이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기회가 굉장히 좋은 어떤 투자의 적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그렇죠. 지금 만약에 돈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돈으로 안 가지고 계시고 다 주식으로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 사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좀 현금 비중 잘 관리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얘기하는지 끝까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추천이 지금 어제 나갔고 갖고 있는 보유 종목에 일단 추가적인 매수 신호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후 앞으로 좀 전망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번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지금 한 달 정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기다린 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거의 이제 3년, 5년마다 주기적으로 찍는 자리가 이제 17,580원. 이쪽 자리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리에 기술적인 반등이 와야 되는 부분이 설사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급등으로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그 OLED 해서 저희가 자동 차량용 지금 그 내비게이션이죠. 네. 이쪽에 이쪽에 지금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시장 전망이 2023년까지 6,100억으로 굉장히 시장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OLED 시장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 전망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런 맥점 자리에서 들어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지금 많이 빠져서 어떤 추세의 맥점 자리에 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지금은 겁먹고 안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자리를 맥점으로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 OLED 쪽이죠.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LCD 쪽을 오래 잡고 있어가지고 사실 뒤늦게 OLED, 그러니까 중소형 OLED로 지금 이제 전환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문제가 있으면서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면서 그동안 주가 쭉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제 OLED 이제 교체로 이제 많이 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주가는 좀 반등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주들 해가지고 종목들, 업종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리치스타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수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면 좀 주가도 많이 싸졌으니까 싸져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업종이나 이런 게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수가 급락으로 쌓인 종목들, 솔직히 지금 급락으로 쌓인 종목들이 아니라 급락이 되면서 거의 전 종목이 다 쌓였죠. 네, 전 종목이 다 쌓였고, 많이 쌓인 종목들은 50% 이상 쌓였고, 네, 뭐 메이스 이런 거는 뭐 주구장창 빠졌어요. 네, 주구장창 빠졌으니까 거의 전 종목이 많이 싸지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 주가 폭락 때 손절을 안 하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다는 거는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죠. 네. 손절은 항상 필히 걸어야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수량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전 심리가 있어요. 아. 내가 산 매수가를 다시 와야 돼. 믿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다시 자기가 산 매수가 한 10% 손절을 잡고 난 다음에 10% 손절 냈다면은 더 떨어지면은 더 좋은 데서 잡을 수 있고, 만약에 10% 손절만 시키고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2, 3% 다시 반등할 때 또 따라가서 잡을 수 있거든요. 2, 3% 줘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손절을 주구장창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손절 안 하고 가만히 놔둔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별주들은 어떠한 뭐 시장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은 그 개별적인 이슈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또는 기업의 리포트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또는 대외적인 뭐 실적 자체가 너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리포트들 또는 아니면 대외적 여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게 되는 종목별로 뭐 지표가 지수가 떨어진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손절을 분명히 필히 해야 되고, 만약에 손절을 못 했다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손절하기엔 이제 너무 늦었다고 보이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싸지긴 했지만은 지금 많이 싸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싸졌을 때 과연 그나마 좀 많이 싸진 종목들을 찾는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패션. 패션. 네, 패션 그나마 좀 빠졌고. 제가 좀 사랑하고 있는 좀 네, 패션 그리고 뭐 화장품 엄청 폭락했죠. 네. 화장품 진짜 아주 폭락 많이 했습니다. 광군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광군제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화장품은 정말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슬슬 조만간 이제 반등도 들어올 수 있는,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약 그 퍼센트에서 한 40% 이상 빠져버리면은 그 업계 테마에서 40% 이상 빠져버리면 이제 또 반등. 그냥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뭐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테마 그리고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도 엄청 많이 밀렸습니다. 네. 그나마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 이런 대장주는 크게 밀리지 않았는데 그 아래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은 다 그냥 아주 반토막 나버렸죠. 그런 것처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 제약 바이오와 뭐 화장품 테마 그리고 패션 그리고 좀 더 본다면은 뭐 건설도 좀 볼 수가 있겠죠. 건설주. 네. 건설주는 왜 또 조금 눈여겨봐야 되냐면은 어쨌든 간에 스물스물 건설주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이제 최근에 장치산업 관련주들이 좀 괜찮아요. 사실. 네. 예, 건설 조선 해가지고. 이 다음 이슈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은 건설주들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가 될 수 있는 군들의 하나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들이 몇 개 있는데 건설 쪽이 있고 그다음 제약바이오가 있고 그런 굵직굵직한 시총도 굉장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도 굉장히 조금 이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이 상당히 네. 수지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잘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보다도 해외 쪽으로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사실 국내는 9.13 대책 나온 뒤로 네.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네, 지금은 국내장에서는 뭐 건설사들이 뭐 어떻게 뭐 딱히 막 악재성이 있으면 악재성이 있었지 호재거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해외 쪽, 글로벌 쪽으로 나갔을 때는 굉장히 건설주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포메이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지수가 많이 싸졌을 때 신규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제약바이오나 화장품들 들고 있다가 손절이 나갔다. 그러면은 손절 나갔다가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훨씬 더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건설주, 제약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패션 이 정도 순으로 바라보시면은 그나마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업종별로 좀 봐야 되는데 그 업종들 중에서는 이제 건설이나 제약바이오, 패션 이쪽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나 또 개별적으로 네네네. 빠진 게 있습니다. 이제 CJ ENM. CNM. 네. 이 종목은 타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 네. 리시스타님이 가져온 종목도 GS건설 다 별로 안 빠졌어요, 사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 강했던 종목이에요.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오늘 종목 추천에도 CJ ENM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 포트에도 있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CJ ENM은 23만 원 근처에서는 매수를 해봐도 손절 자리 굉장히 길지도 않습니다. 손절 한 7%에서 8%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잡고 CJ ENM 같은 경우는 끌고 가보면은 단기적으로 적어도 30만 원 근처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이고 내재 가치가 굉장히 크고 미래 지향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재무제표도 개선되어 있고 영업 창출력도 굉장히 뛰어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단지 지금 주가가
종합지수가 많이 밀리면서 같이 떨어지면서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내고 있는 모습. 이렇다면 이 추세선이 지금 23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렇다면 23만 원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 저희가 이게 보유 종목 추천해 그동안 그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신규로 이제 추천해볼 만한 종목이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또 물어보신 분이 있길래 살짝 뭐 보여드린다면은 GS건설은 뭐 지수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튼튼하죠. 잘 버티고 있어요. 예, 저희가 매수 들어왔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지금 아직도 그 위에서 놀고 있으니 뭐 이 종목은 뭐 그냥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다. 아직도 수익 중이고, 아직도 15% 이상 수익 중이고, 그냥 또 그때 3분기 실적도 네. 지금 상당히 좋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실적 시즌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건설 업종들이 조금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이제 건설주들이 그래도 조금 뭐 탄력을 조금 받은 게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또 대북 사업, 대북 경협에서 라인브릿지, 네, 그렇죠. 이름을 라인브릿지라고 지어서가지고 좀 약간 멋있는데 일단 이런 경협 관련한 거에 9개 다리인가요? 9개의 이제 섹터를 이렇게 이제 그 경협 업종으로 좀 지정해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건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해외 수주와 포함해서 좀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려서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또 CJENM 제가 이거는 이제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제 아시는 분이 좀 나이가 좀 있으세요 이분이 나이가 있으시는데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쇼미더머니 그 CJENM에서 하고 있는 그 채널에서 하고 있는 쇼미더머니 프로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얘기를 했더니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자기도 그걸 좋아한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음원 강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조만간에 그러면서 이제 CJENM도 좀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해보면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즈니스가 있어야 가족이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 랩 가사였는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리치스타님의 내용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라볼 만한 신규 매수할 섹터는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지금이 딱 이제 3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은 실적 발표 들어갔는데 금융주들이 정말 실적이 좋아요. 지금 실적 엄청 좋은데 지금 문제는 미 국채 때문에 국채금리 때문에 지금 좀 밀려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밖에 좋은 건 없었는데 정작 삼성전자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실적 시즌 베스트 실적 우량 종목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실적 우량주들 한번 알아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실적 우량주들이 밀릴 때도 좀 그나마 좀 잘 버틸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일단 우리 스파이더스타님 자 3분기 실적 베스트 우량 종목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 좀 갈 수 있는 종목들. 일단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실리콘 웍스입니다. 실리콘 웍스. 예, 근데 이제 뭐 LG그룹 계열사고 평판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데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쪽이 지금 뭐 실적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 탄탄한 지금 재무 구조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도 지금 추세선이 깨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선이 왔는 이 자리가 사실 맥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지지만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뭐 무난하게 뭐 45,000원까지도 뭐 가지 않겠나. 근데 이렇게 지금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을 때에는 뭐 단기적으로 너무 높게 보시는 건 좀 그렇고요. 4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바닥다지, 그러니까 이게 추세선의 지지인 건 맞는데 아래쪽에 저는 지금 어디서 지금 신호를 지금 드리고 싶냐면 34,000원 이하에서부터 좀 진입을 분할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34,000원과 지금 3만원 초반에서 두 번을 나눠서 이제 분할 매수로 좀 진입을 해보시고 차트를 좀 줄여보시면 추세가 깨지거나 이 쌍바닥 지지 자리가 깨질 경우에는 폭락 사태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렇게 차트를 줄여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3만원대 지지가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도 매물대가 있는데 일단 이런 또 종목들을 너무 오래 또 째려보다 보면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000원까지 좀 지금 36,700원에 오늘 장이 마감됐는데 34,000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좀 1, 2차로 나눠서 진입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지금 제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22.2% 수익을 보고 나왔던 오가닉 티코스 메스틱. 오가닉 티코스 메스틱. 예, 오가닉
T 코스메틱은 지금 저희가 수익 청산을 했어요. 네. 거의 한 22% 정도 수익 청산을 하고. 이것도 거의 안 밀렸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양호한 실적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뭐 실적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또 옛날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신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 종목 사상 최대 실적이네요, 올해. 근데 이 종목을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적도 실적이 좀 차트를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파이더 차트를 제가 지금 가장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해안선, 이 지금 파란 선이 이제 바닷속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바닷속에서 일단 튀어나오고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지금 3,600원, 이 3,500원 라인을 돌파했을 경우에 굉장히 강한 슈팅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뚫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저쪽만 돌파를 해준다면 굉장히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슈팅 종목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슈팅. 예, 슈팅이 또 저희는 슈팅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가닉은 저희가 또 한 번 다시 재진입을 지금 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종목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오가닉 코스메틱은 차트 보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차트 자체가 그냥 살짝 누리고 다시 올라오는 약간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견조하게 잘 버티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이슈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LG 그룹사하고 좀 LG 계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같이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LG 디스플레이하고도 좀 맞물려가지고 좀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리치스타님. 자, 리치스타님께서는 어떤 종목을 한번 실적 우량주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실적 우량주를 먼저 개별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의 실적 우량주 하면 대표적인 거 딱 두 개가 먼저 나와야겠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중요한 건 안 가요. 네. 중요한 건 문제는 안 간다는 게 문제죠. 이 부분을 참 좋게 지적해 주셨는데 실적 우량주라고 그래서 무조건 가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향후 앞으로 전망이 좀 좋아야 되겠죠? 네네. 일단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아주 그냥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자,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전저가를 이탈하면서 아래로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모양새는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삼성전자가 결국에 이번 3분기 실적 때 근데 삼성전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깜짝 실적을 발표해도 또 주가가 많이 뜨지도 않아요. 오히려 밀려버리는, 오히려 그 전에 주가가 떴다가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많이 보였었죠. 근데 실적 시즌 때 하면은 결국에 빠질 수 없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먼저 우리나라의 실적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만약에 자신이 반도체 종목을 좀 하나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그나마 삼성전자보다는 탄력이 더 좋지 않을까. 지금은 SK하이닉스도 타스가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미 추세선을 붕괴시키고 내려갔고, 하지만 추세선을 붕괴시키고 이제 이 전저 바닥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늘 장 이따 끝나고도 SK하이닉스 지금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좀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가를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지금 오늘 무료 추천주로도 들고 나왔는데, 일단은 SK하이닉스도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을 한 번 더 찍고 난 다음에 조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한 다음에는 실적 시즌에서 정말 기대되는 종목들 몇 개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적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거 본다면 뭐 일단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 GS건설, 그리고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인터내셔널 하면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 네. 그리고 삼성 SDI. 2차전지. 네.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GMP. GMP는 뭐 방탄소년단 관련주인데. 이거는 뭐 끝없어요. 끝없이 올라갑니다. GMP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 좀 늘렸어요, GMP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기회라고 하는데 이게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GMP는 뭐 BTS 뿐만이 아니라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기업 치고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 치고는 나쁘지도 않고 앞으로 향후 미래 팔아먹을 거리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꼭 BTS 하나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BTS는 BTS의 별개적으로.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요소가 많이 있는 종목들이 좋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GMP,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외 수주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삼성엔지니어링 플랜트 관련주인데 네. 지금 상당히 좀 원래는 옛날에 삼성엔지니어링이요. 그 삼성 계열사라고 누가 얘기하지 말라고 워낙에 실적이 안 좋아서 네네, 맞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완전 황골탈퇴를 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것도 옛날에 뭐 1980년대 그때 아마 삼성이 이제 원래는 나라에서 만든 회사였는데 삼성이 이제 민간 합병해가지고 한 건데 어쨌든간에 지금은 많이 굉장히 실적 괜찮아지고 더군다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기름하고도 오일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일이 오일 플랜트 같은 것도 하니까요. 오일 플랜트에 굉장한 수주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특히 중동 이쪽에서 굉장한 수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지금 오일 가격이 계속 뭐 한 65달러 이상 위에서, 지금은 이제 72달러 정도 되죠. 65달러 이상 위에서 수익권 구조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는 설비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이번에 좀 뭐라 해가지고 사우디가 열받았을 것 같아요. 열받아서 증상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규 설비 투자일 뿐만이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노후화된 장비 자체를 바꾸는, 노후화된 장비 자체를 바꾸고 또 이제 노후화된 뭐랄까 이제 건물 이런 것들, 플랜트 이런 쪽을 좀 바꾸는 교체 작업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이번 주가 조정 때도 많이 눌리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삼성 엔지니어링 네, 잘 버텼죠. 네.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얼마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추세선 근처에는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내려오지도 않고 살짝 밀렸다가 나는 이제 곧 조만간 다시 가겠구나. 이런 모양새를 또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공식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더 눌린다면은 들어가 볼 수 있는, 관심 있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금 눈여겨보시면은 앞으로 3분기 실적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실적 호전주들 좀 알아봤고요. 근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 아시겠지만 실적 좋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삼성전자 같은 DDR4 가격 가지고 좀 외국계 증권사에서 리포트 썼으면 좋겠어요. 잘 쓰지도 않는 DDR3 가격 가지고 죽어라 리포트 쓰니까 당연히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1년 뒤에 과연 외국계 증권사가 어떤 입장을 낼지, 외국계 증권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지금 안 좋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년 뒤에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자고요. 한번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그다음 모건 스탠리 한번 두고 보자고요. 예, 저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주들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 스파이더스타님은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실리콘왁스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실리콘왁스 뭐 매수가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종목을 제가 좀 했던 이유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뭐 탄탄할 또 재무상태표가 또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34,000원 이하에서 진입을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서 34,000원과 32,000원 뭐 아니면 31,000원에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고, 직전 저점 라인인 지금 지금 이쪽에 아래쪽에 보면 직전 저점 라인이 있어요. 여기가 깨지시면 일단은 나오셨다가 만약에 이 주가가 33,250원을 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대응을 하시는데 약간 좀 아래 꼬리를 달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만 원대를 갖다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등세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원래 이 직전 저점을 깨면 원래 주식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요 종목은 조금 살짝 눌렸다 휩써주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3만 뭐 1,000원대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로 34,000원부터 진입을 하셔서 분할로 좀 진입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리콘왁스까지 알아봤는데 우리 리시스타님 같은 경우는 CJN의 SK하이닉스 아까 다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굳이 설명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일단 뭐 이렇게 해서 추천주들까지 한번 딱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민재앵커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주목해봐야 할 만한, 좀 매수 진입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들 세 분과 함께 추천해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시간 관계상 세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종목 상담부터 그리고 종목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렸어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퀴즈 맞춰주신 분들 화면으로 공개하기 전에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순환매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공개할게요. 5분 당첨되셨고요. 9632님, 7568님, 휴대전화 뒷번호 8635님, 2589님, 1563님까지 5분 당첨되셨다고 해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도 꼭 전화를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오늘 이 시간 2부도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별톡방 통해서 계속해서 상담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밤 8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